예전에 유키즈 온 더 블록 보신 적 있으세요? 유키즈? 거기서 모델 최소라가 그 본인 다이어트 경험담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 패션쇼에서 이제 오디션을 막 보잖아요. 근데 부어 보인다고 쇼를 캔슬을 당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얼마나 모델로서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한 5주 동안 물만 마셨대요. 그때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후폭풍이 엄청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속은 걸레짝이 됐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게 아름답다고 했대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고 몸을 그나마 건강하게 하는데 그 이후로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본인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위해서였었는데 이 SNS에서 이렇게 해야 다이어트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최소라 다이어트 하면서 물 단식, 물 외에 5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죠. 소식좌라고 해가지고 적게 먹는 사람들 막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보이는 데서 소식이지 아예 뇌 기능이 떨어질 만큼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섭식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한테도 오래전에 환자 한 명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대기실에서 먼저 우리 간호사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 증상이 차트에 달려있는 게 말을 못하고 못 걷는다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대기창만 보고 당연히 이제 뇌졸중이겠거니 했는데 진료실에 젊은 20대 여자분을 여동생이 데리고 오는데 진짜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체중이 한 35kg 정도 돼 보이는 분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오는데 낄 팔짱이 없을 정도로 말라 보였었어요. 그러더니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언니가 다이어트 한다고 오랫동안 굶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생명이 위독할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완전히 마비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정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이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섭식장애, 식이장애, 식사장애, 먹기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체중 증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압박,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이런 욕구로 인해서 계속 굶거나 다이어트 약이나 설사약을 먹는 이런 부적절한 체중 조절의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에 극단적인 집착을 보이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섭식장애는 크게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살찌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문제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 빼는 행위를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정상 체중에서 한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인데 심하면 거의 어느 정도냐면 신장이 160에 체중은 35kg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체중이 적게 나갈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막 잘게 썰어가지고 밥알을 세서 먹고 사과를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는 그런 괴이한 행동을 보이고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막 먹여요. 너 빨리 막 먹으라고. 나 말고 너는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중이 낮아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주는데도 나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항상 음식 뒤에 있는 칼로리나 성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쉽게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져요. 심리적으로는 보면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지나친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기의 자존감이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체중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서 심리치료라던가 의학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폭식증이에요. 폭식증이 사실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과도하지는 않은데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먹방 방송하는 게 아니고 빨리 폭식을 한 다음에는 죄책감으로 막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설사제 같은 이뇨제 같은 이런 약을 남용하는 경우를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폭식으로 고생하는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을 보면 1대 15 정도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칼로리가 많은 케이크 한 판, 과자 한 박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 좀 이거 본인이 보기에도 좀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이제 삼키기 쉬운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구토를 막 손을 넣어서 구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설사약 같은 거를 한 번에 여러 알씩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먹지 않을 때는 과도하게 굶거나 한 번에 5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은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분들을 잘 보면은 구토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치아가 상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손가락을 목구멍에 이제 넣다 보니까 손등에 찰과상이나 흉터가 많이 생기고 전해질 불균형도 있고 이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충동적이고 기분 변화가 심한 분들이 많고 대인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립된 경우가 많고 이 성적인 매력이나 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걸리게 되면 전해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성의 영양 실조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뇌 전체적으로 나이가 든 것처럼 뇌가 위축이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드러지게 전두엽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한 연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를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본 후에 뇌 활성화가 정상인보다 어떤지를 봤더니 정상인보다 월등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본인의 신체를 똑바로 인식하기를 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런 폭식증 환자들 일부한테 배고픔이나 식욕이나 소화를 관장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발견이 됐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우울이나 불안하거나 자살 충동, 자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행복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게 분비돼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이런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못 먹는 거에 대한 욕구 불만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감소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충동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생기면 한 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립돼서 가족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뇌 손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치료가 안 되고 또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 거식증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거식증 환자가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오셔야 되고요. 빨리 병원으로 와서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약물 치료, 정신 치료 같은 거를 적절하게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 식이장애 환자들이 치료에 의지가 있다면 주로 이제 엄마와 딸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딸을 자꾸 구박하거나 너 또 안 먹고 또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좀 감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나 체중 이런 외모에 대한 얘기는 주로 피하고 그냥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 환자가 치료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식사 후에는
이 식사로 인한 죄책감 등의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운동시키고 같이 산책을 하는 다른 활동을 함께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식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너무 한꺼번에 체중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죽 같은 음식을 적은 양으로 식사해가지고 천천히 증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스크도 벗고 옷차림도 가벼워졌잖아요. 갑자기 더워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뇌가 위험해지고 생명이 위험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공유를 널리 해주세요. 그럼 안녕!